중원평정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소득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2023년 기준에는 단독 가구인 경우는 202만 원, 부부 가구인 경우는 323만 2천 원을 이하가 되면은 대상자가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은 2023년에는 32만 3,180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걸 봐서는 33만 4천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걸 기준연금액이라 하는데, 기준연금액이라든가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에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가 정해지면 어떻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지에 대해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러면 재산의 종류를 먼저 살펴볼까요? 재산의 종류는 일반 재산이 있고, 크게 나눠서 금융재산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해운권으로 일단 분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재산은 우리가 흔히 하는 토지, 건물, 그죠? 그다음 주택, 뭐 이게 대표적인 서민들의 일반 재산입니다. 됐으면은 그 가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가 표준액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가 표준액을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공시가격을 얘기하면 됩니다. 뭐 토지 같으면 기준시가, 공시가격.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으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걸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시가 표준액에서 기본재산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알기 쉽게 볼게요.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그런데 시가는 10억이라도 기준 시가는 한 7억 되잖아요. 7억 되는 금액에서 기본 공제가 있어요. 기본 공제가 서울이나 광역시는 1억 3,500입니다. 그리고 중소도시 8,500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농촌지역 이런 경우는 7,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을 예를 든다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시가 표준액은 7억이다. 7억에서 기본 공제 1억 3,500을 하면은 그 나오는 금액이 일반 재산에 대한 기준 금액이 되는 거죠.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2천만 원 기본 공제 해줘요. 그러면 금융자산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실명거래법에 의한 금융자산, 보험업법에 의한 금융자산, 이걸 대표적으로 보는데, 그걸 금융자산을 하는데, 그래서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다시 부채를 차감해줘요. 근데 부채를 차감할 때 우리가 부채는 은행권의 부채, 이건 당연히 차감돼요. 그런데 은행권의 부채라도 마이너스 통장, 이거는 대출 금액이 수시로 변동하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제외입니다. 제외고, 개인 간 사채? 개인 간의 사채는 판결로서 지급에 대해서 확정된 채무만 부채로 인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돼 가지고 부채를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일반 재산과 금융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하고 다시 부채를 차감한 뒤에 그거에 대해서 4%를 적용합니다. 연리 4%. 연리 4%를 적용해서 다시 월로 환산해요. 나누기 12. 그러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자동차하고 해운권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별도로 봐요. 우리나라 정서가 고급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 정서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3000cc 이상, 그 다음에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급 자동차를 분류하면서 그 가액 자체를 소득 인정액으로 판단해 봅니다. 이거는 월 환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가 있으면 거의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자동차, 뭐 생업용 자동차 이런 경우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회원권도 그래요. 그 가액 자체를 포함하고 12로 나눈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와 회원권이,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이 있으면 웬만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된다는 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 환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세입자인 경우는 재산이 그 전세보증금이잖아요. 그럼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기본 공제가 5%입니다. 1억을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5%를 적용한 9,500만 원이 해당이 돼요. 거기서 4%를 적용하고 원리 환산을 합니다. 소유하던 집을 팔고 전세로 가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가 자가 내 아파트가 있어 내 한테로 내가 거주하다가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가는 경우에 소득 인정액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가 팔아가지고 전세로 갔다. 그러면 재산에 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하면서 금액이 적어진 데다가 다시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데 전세보증금은 아니잖아요. 5%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세입자한테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현행 제도 기준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던 사람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잖아요. 재산을 처분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다가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신고하면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처분한다고 바로 그 돈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처분을 하면은 뭐 처분해서 다른 재산을 구입했다. 그럼 다른 재산 구입한 목록을 하면 그 재산, 일반 재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부채를 상환했다. 그럼 부채를 상환했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경우는 소비된 부분, 뭐 요양원에 들어갔던가 의료비 지출했다든가 소비된 부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하면은 그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가 소비를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소비 인정 기준이 단독 가구인 경우는 월 한 221만 원, 부부 가구인 경우는 한 270만 정도는 자가 소비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됐습니다. 오늘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